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퇴적암층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록되는 애들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퇴적 구조의 종류입니다. 이제 퇴적 환경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층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 지형 변화에 의해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전이 되었는지 혹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 그런 종류들을 알 수 있는 바로 퇴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퇴적 구조의 종류에는 이렇게 층리 두 가지와 함께 연흥과 건열 총 4가지의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층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퇴적암층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퇴적물들이 서로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종류가 다르게 되면서 얘네들이 아래층에 차근차근 쌓이면서 길쭉한 줄무늬를 갖게 돼요. 그런 줄무늬를 우리는 층리라고 하는데, 이제 퇴적 구조 중에서는 층리 중에 이제 점이층리와 사층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층리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사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냐면, 자, 얕은 물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퇴적암층이에요. 혹은 바람이 잘 부는 사막 부분에서 이제 모래가 주로 존재하면서 이제 사막 부분에서 퇴적된 퇴적암층이 갖는 퇴적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층리요. 물이나 바람이 살랑살랑 불겠죠. 혹은 조금 더 세게 불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물이나 아니면은 바람의 흐름이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퇴적물들을 걔네들을 쓸고 가다가 퇴적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나 물의 방향들이 퇴적물에 그대로 기록이 되면서 사층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퇴적물이 기울어져서 쌓인 부분,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바람과 물이 원인이고요.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 주로 이런 사층리가 발견이 되느냐? 얕은 물가나 아니면 바람이 잘 부는 모래 사막 부분에서 이런 사층리가 발견이 됩니다. 사층리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위쪽에 있는 그림이네요.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을 가지면서 아래쪽은 오목한 형태를 갖는 층리가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한 게 얘가 이제 역전이 되지 않은 정층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쪽으로 오목하다 그러면은 이 지층이 원래는 만들어졌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존재하는 지층이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보고 사층리의 방향성을 보고 바람이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흘렀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함께 사층리의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 문제에서도 사층리의 방향을 다르게 그렸을 때 물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오목한 경계면들이 보여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해야지만이 이제 역전되지 않은 층. 만약에 위쪽으로 오목하다, 이런 식이다, 사층리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역전된 층이다라는 것을 이 구조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점이층리는 뭐냐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층리라고 볼 수 있어요. 맨 아래쪽에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쌓이겠죠. 이제 퇴적물들이 우르르 무너져서 내려올 때에 가장 아래쪽은 무거운 커다란 물질들이 쌓여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볍고 작은 물질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가 쌓이는 퇴적물을 우리는 점이층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점이층리가 주로 나타나는 환경은 어디냐면 깊은 바닷속, 물이 깊은 곳에서만 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한꺼번에 어떤 물질들, 퇴적 물질들이 있었는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물속으로 쑥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물의 저항과 함께 무게가 무거운 애들이 아래쪽,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애들이 쭉 쌓이게 되죠. 그리고 걔네들이 암석화가 되었을 때 이런 점이층리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륙대나 아니면 깊은 바다, 깊은 호수 바닥 이런 곳에서 점이층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래쪽이 커다란 물질, 위쪽이 가벼운 따끔한 물질. 자, 퇴적 원인에는 저탁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탁류는 뭐냐면 대륙붕이 존재해요. 우리 이제 해안가를 지나서 넓은 대륙붕이 존재하죠. 바닷속에. 자, 대륙붕에 주로 쌓여있던 이제 퇴적물들이 있었는데 뭐 화산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진 활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대륙붕을 지나서 무엇이 있냐면 경사면이 굉장히 깊은 대륙 사면이 있어요. 그 대륙 사면을 통해서 여기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아래쪽으로 빠르게 쏟아지게 되죠. 그렇게 빠르게 물이 깊숙한 물 속에서 빠르게 퇴적물들이 쏟아질 때 아래층에는 무겁고 커다란 애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작고 가벼운 애들이 쌓여서 점이층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림도 보게 되면요. 지금 점이층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덩어리 전체가 점이층리 한 번 만들어질 때, 퇴적물이 한 번 쌓일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3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굵은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입자가 작은 애들이 쌓이게 되죠.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암석화가 되어서 혹은 퇴적이 다 끝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저탁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빠른 흐름에 의해서 퇴적물이 또 쌓이면 또다시 그 위쪽에 작은 물질 위쪽에 커다란 물질이 쌓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물질 또다시 쌓이게 되면 또 이렇게 세 층을 통해서 지금 그림에서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맨 아래쪽이 굵은 애들인 거 기억을 하시면 만약에 위쪽으로 굵은 애들이 돌아갔다. 위쪽으로 그림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지층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지층이 역전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연흔이라고 하는 지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도. 이 연흔 같은 경우는 물결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찰랑찰랑찰랑한 모습. 이런 물결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물결이 작용을 해서 이제 이 퇴적물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얕은 물, 우리 물결이 이룰 수 있는 얕은 물가에서 주로 쌓인 퇴적물들이 갖는 구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도라던가 아니면 작은 물결들이 이런 구조들을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찰랑찰랑찰랑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위쪽이 뾰족하고요. 아래쪽이 둥글어요. 그래서 이런 파도의 모습 혹은 물결의 모습을 갖는 게 연흔이고 어느 환경? 얕은 환경에서 같은 물의 환경에서 이런 퇴적 구조를 갖는다. 퇴적물이 쌓였을 때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층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아래쪽이 뾰족하고 위쪽이 둥글죠. 그러면 이 지층은 역전된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을 알았고요. 얕은 물가라는 환경을 알았고 그 다음에 역전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게 퇴적 구조라고요. 자, 마지막 퇴적 구조 한번 볼게요. 건열이에요. 건열은 그냥 쩍쩍 갈라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지기 위해서는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퇴적물들이 쌓였을 때. 자, 일단 퇴적물이 쌓이기 위해서는 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이 존재하고 퇴적물이 쌓였다가 이 물이 증발을 하는 거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건조한 기후에 의해서 물이 증발을 하게 되면 이제 퇴적물만 쌓여 있던 게 아니라 물이 너무나 없어서 이제 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건열이다. 주로는 이제 점토질의 퇴적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쩍쩍 갈라지는 뾰족한 모습을 갖게 돼요. 이런 모습이 바로 건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림을 딱 주어주게 된다면 건조한 환경에서 이 퇴적층이 퇴적이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고, 또 하나 얘 같은 경우는 역전되지 않았지만 이 건열층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뾰족이 위쪽으로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이 층은 역전되었구나. 이런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적 구조요.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주로는 이 층리 두 가지를 문제화시켜서 많이 물어보고 있고, 연은이나 건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빈도 떨어진다고 해서 공부 안 할 건 아니죠, 우리는. 자,
사측리, 점유측리, 연흔, 건열 얘네들의 이름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우리 이제 퇴적 구조, 퇴적암이 형성되는 환경 또 하나 어느 환경에서 퇴적암들이 만들어지느냐, 퇴적물들이 쌓여서 암석화되느냐. 이제 육지 환경과 해양 환경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누게 되고 그 다음 중간에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 부분까지 세 군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육상 환경, 육지의 부분이죠. 이런 육지의 부분에서는 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적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지만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퇴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하천이나 호수나 선상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막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가 모두 다 육상 환경에서 퇴적되는 퇴적 지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림과 연결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호수라던가 여기 써있죠. 호수라던가 하천 얘네들 어렵지 않습니다. 사막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상지가 무엇이냐? 선상지는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쭉 흘러내려요. 초반에는 뭐 경사가 높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해안가 근처에 가게 되면 점점 경사면이 작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유속이 낮춰지게 되면서 유속이 줄어들게 되면서 천천히 흐릅니다. 그렇게 천천히 흐를 때에 퇴적물들이 비로소 쌓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흐르면 이 퇴적물들을 모두 다 쓸고 내려가겠죠. 하지만 이제 천천히 흐르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이 퇴적물들이 쌓이는 모습이 꼭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서 선상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없어요. 그림에서 없어요. 자, 만약에 계곡이 있다면 그려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계곡이 이렇게 있다면 이 계곡의 요 아래쪽 하류 부분에서 선상지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림이 안 보인다면 계곡이 막 흐르다가 하류 부분에서 이제 퇴적물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쌓이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선상지. 그래서 양쪽은 계곡이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류 부분에서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풀 때는 선상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안 환경 혹은 전이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맞닿이는 부분들. 자, 여기에는 삼각주가 있고요. 해빈, 사주, 석호, 조간대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자, 삼각주부터 다 그림이 여기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삼각주는요. 이제 육상 환경에서부터 이제 바다 환경으로 펼쳐질 때에 이제 요때도 이제 유속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섬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삼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삼각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육상에서부터 굉장히 접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삼각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사주 혹은 모래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다가 조금 떨어져서 바다에서 육상에서 바닷가가 좀 있고 그 다음 쭉 떨어져서 모래 언덕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모래 언덕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쏟아져 올라온 게 아니라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모래 언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모래 언덕을 이제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석호는 사주와 그 다음에 육상 환경의 요 사이의 바다를 이제 석호. 그 다음 해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래 바다, 모래 사장, 그 다음에 또는 해변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수욕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과 그 다음에 해양이 접해져 있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양 환경은 이제 바다의 환경이죠. 물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이고요. 여기에서는 깊은 바다가 이제 형성이 될 거니까 점이층리나 이런 애들이 주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륙붕, 대륙대, 대륙사면, 심해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부터 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바다 깊숙한 곳으로 바다 저 멀리로 가는 환경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륙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 해안가가 있죠. 그 해안가에서부터 이제 물에 잠겨서
쭉 펼쳐져 있는 넓은 평야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퇴적물들이 쌓여 있게 되는데 그 쌓여 있는 부분을 우리는 대륙부흥이라고 하죠. 굉장히 넓은 평야와 같은 지역이다. 그 넓은 지역을 지나게 되면 대륙 사면이라고 굉장히 경사가 깊은 부분들이 있어요. 대륙부흥이 평야처럼 쭉 가다가 깊은 경사로 쑥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쑥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대륙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대륙 사면에서 이제 쭉 바다가 더 연결이 되다가 심해저라고 하는 곳은 이제 바다에 아주 깊숙한 곳. 그런 곳을 이제 심해저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바다의 상황들, 바다의 지역들에 따라서 다 퇴적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퇴적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육상 환경, 연안 환경, 그 다음에 해양 환경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육상 환경에서는 주로 침식이 일어나지만 퇴적물이 쌓인다 하더라도 얕은 물가에 쌓이는 퇴적물들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해양 환경에서는 이제 깊은 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미층리와 같은 구조들도 여기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요. 첫 번째. 자, 지층이 있고요. 퇴적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각각 퇴적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퇴적물들 사이에 경계면, 이런 경계면들 혹은 줄무늬들, 이런 줄무늬들을 층리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런데 맨 아래쪽은 여감층이네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갈이 퇴적되어서 퇴적암이 되면 여감. 자, 사암층이네요. 위쪽은 얘는 그러면 모래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위쪽은 셰일층이에요. 이 셰일은 우리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모두 다 쇠설성 퇴적암. 자, 그 다음에 셰일층 위쪽을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갈라졌어요. 이런 퇴적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건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감층을 이루는 자갈은 둥글고 크기가 같다 그랬는데 그림만 봐도 알아요. 지금 커다란 애들도 있고 쬐끄만 애들도 있고 더 쬐끄만 애들도 있고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지 않다고요. 사암층에서는 퇴적 당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암층을 딱 봤더니 뭔가 흐른 듯한 지우고 봐야지 더 잘 보이니까. 자, 흐른 듯한 모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막이나 아니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사층리가 형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한 게 아래쪽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방향은 이 방향으로 바람과 물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 방향으로. 자, 셰일층에 형성되는 동안 수면 밖으로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네, 퇴적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 안에 잠겨 있어야 돼요. 위쪽에 공간에서 우리 공기 중에서 퇴적이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조금 물 아래쪽으로 잠겨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점토질들이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얕은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이 물이 증발해 버린 거죠. 그 결과 이제 얘네들이 건열이 일어나게 된 구조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밖으로 노출된 시기가 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층리인데 점이 층리죠. 점이 층리.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물결 모양이 있으니까, 물결이라기보다는 흐름 모양이 있으니까 이제 사층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환경은 건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건열 같은 경우는 건조한 환경에서, 건조한 기후층에서 주로 볼 수가 있고, 사층리는 얕은 물, 얕은 바다, 얕은 호수, 이런 데서, 혹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층리였고요. 점이층리는 깊은 바다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사실까지 알고 바로 기억부터. 자, 점이층리다 맞는 말이고, 나에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 네, 왜 그러냐면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는 말. 다에서 역전된 지층이 발견되었다. 역전이 되려면 이 건열이 이렇게 위쪽으로 뾰족뾰족해야 돼요. 그런데 위쪽으로 뾰족한 게 아니라
아니라 아래쪽으로 뾰족하고 있죠. 그래서 역전된 지층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우리 3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네,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퇴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퇴적 구조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얘는 점이층리이네요. 점이층리. 자, 이런 점이층리는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냐면 깊은 호숫가나 아니면 깊은 바다에서 볼 수가 있죠. 깊은 물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물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점이층리. 그 다음 가에서 환경을 한번 보게 되면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A 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전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만나서 섬처럼 만드는 이 A 부분이 삼각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B는 이제 대륙붕에서 대륙사면, 경사가 깊은 대륙사면에 이제 심해져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부터 선상지가 아니라 삼각주고요. 나에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퇴적 구조들은 다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역전이 되었다면 어떤 지층 구조의 모습을 보일 거냐면 위쪽이 굵은 자갈, 그 다음에 아래쪽이 조금 얇은 애들, 그 다음에 더 아래쪽은 더 작은 애들. 이렇게 작은 애들이 촘촘촘촘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려온 모습을 갖게 된다면 얘는 역전된 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구조는 B보다 A에서 발견된다 그랬는데 얘는 깊은 물에서부터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주로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퇴적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 환경과 역전층을 알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잘 정리를 하시고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